보셨어요? 부동산 대토론회 저 보면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무슨 140명을 넘게 모아가지고 뭐 부동산 유튜버 뭐 네티즌 다 모아가지고 토론회 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뭐그 얘기 나오나? 그 매도인 저당 그 얘기 나오나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난 뒤에 남는 거 뭐예요? 결국 뭐 보유세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보유세 실거주는 감면하고 초고가 주택은 가중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해도 뭐 3배는 넘게 올려야 된다.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뭐 집값 거품 붕괴에 대비는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은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실거주 주택 그리고 이제 서민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빼주겠다. 뭐 그리고 직장, 교육, 의료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빼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불편하고 궁금한 부분은 뭐예요? 아니 남의 대출을 이렇게 옥죄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희한한 사금융을 동원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대출 규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 부분인데 그거는 외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라고 하면서 집 있는 사람들한테 전세 대출 해주는 거 이거 제거하겠다. 오히려 현행 있는 대출 제도까지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목줄을 잴 듯한 그런 태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열받아 하는 부분은 아니 대통령님은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방법으로 집을 파셨으면서 왜 서민들을 그렇게 오도가도 옴짝달싹 못하게 목줄을 잽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역시 정해진 장이고 지금 짜여진 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토론의 몇 장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사실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토론회 하면은. 근데 어떻게 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다. 저는 이분이 그래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 얘기했는데 칼차단 당했어요. 부동산 그 전문가죠. 그러니까 주로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는 그 투미 유튜브 하시는 김재경 소장 질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거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네, 그 점은 동의해요. 네. 사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굉장히 좀 신박한 화법인데 그 점은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금 김재경 소장이. 근데 대통령이 그 부분은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동의하면은 구체적인 사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동의하면서 지금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청와대 이게 사회부터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뭐 최소한 어떤 교수라든지 객관적인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안기령 부대변인이 지금 사회봤죠. 그러면서 뭐 정해진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명언 아닌 명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지금까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한번 발언들 한번 들어보실게요.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현 교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그 준비된 자료에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 강화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초고가가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국 평균가 2배. 평균가가 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가 2배, 10억 정도면 초고가. 여러분들 초고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지금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꽤 아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대전에서 집을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샀는데 내 집은 안 오른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이거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다.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얼마 기준으로? 여러분, 이제 10억만 넘어도, 지금 보유세, 이 3배까지 강화되는 보유세 걱정을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은 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자, 이분 저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표 저서가 뭐다? 대표 저서 목록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란 예방 경제학. 그리고 이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사회보장제도의 진단과 대안제도의 보색.
자, 좋아요. 자, 저는 저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다 좋은데 사실 이런 분들의 생각, 물론 이제 아까 김재경 소장 나오긴 했지만은 김재경 수장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끊어버리잖아요. 이런 분들의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이 정부의 어떤 뭐 대표적인 견해, 서민의 견해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저렇게 색깔이 분명하신 분의 얘기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렇게 회자된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경실련의 그 감정평가사라는 분, 그분 얘기도 조정흔입니다. 그 경실련 그 토지주택위원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거주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보유세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온라인 커뮤니티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 좀 안 좋아해요. 그 외모 가지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평소 다른 토론에서는 화장을 곱게 하고 나오는데 일부러 서민처럼 보이려고 저렇게 한 거 나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직접 반박까지 하셨습니다. 이거 화장한 거예요. 그리고 립스틱은 자기가 핸드백에 넣어놨는데 입구에서 이제 짐 검색을 하느라 핸드백을 안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실거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다. 이거는 사는 것 자체로 투기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풍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자, 직장은 들어가는 것 자체로 이거는 투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오를 것 같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너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 근로소득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은 이거 너무나 사실 비약적이고, 과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의 주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필요한 부분들, 뭐 아까 민간 건설사라든지 정비사업 조합원,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 목소리 충분히 반영 안 됐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리고 궁금한 거, 그래서 매도인 근저당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 없었죠. 이거 사실 어디도 올라왔었냐면은 토론회 앞두고 이제 사이트를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정책 제안 페이지를 부동산 토론회.kr이라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딱 올라와 있어요. 매도자 근저당을 통한 편법 부동산 매도를 뿌리 뽑아 주세요라고 국민이 올렸습니다. 국민이 올렸으면 이거 받아서 이거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짜여진 판이겠죠. 질문은 물론 답도 없었다. 정말 하나도 안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조선닷컴에 이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지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선닷컴 댓글 중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이 저 토론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자기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집 팔았으니까 아마도 뭐 이제 보유세 올리겠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집 없으니까 보유세 올리겠다고 그런 얘기 할 걸? 그래서 그 지금 글 쓰신 분이 에이 설마 그건 너 너무 나갔다 라고 자기가 그 지인을 타박을 했는데, 오늘 토론회 보니까 내가 지인한테 사과해야겠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주빌레 체리님 말씀대로 그래요. 그럼 일은 왜 하는데요, 정말? 벌면은 다 세금 내고, 그러면은 놀면은 돈 주는데 일은 왜 하는데? 이게 이런 식의 발상들이 근로 의욕을 꺾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한은행 그 패스파인더 거기 팀장이라는 분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좋아, 보유세 올리는 거 좋은데 그 목표가 뭔데? 정책 목표가 뭐냐,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올려가지고 저렇게 정말 그 피카소의 명품 아파트다, 이 집은 사는 것 자체로 다 이거 투기다, 이런 분들한테 뭐 정말 25만 원 그 기본소득 이렇게 주는 거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초고가 주택 사시는 분 어떻게 얼마나 계실까요? 이거 지금 한번 투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초고가 주택 아까 저분의 논리에 따르면은 10억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거를 정식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고 뭐 참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생각이 정말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다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 또 여기 이 사이트에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 이런 지적은 좀 들을만하다라는 분들의 이 지적은 또 칼같이 차단을 하면서 저렇게 엄청 어이없는 얘기를 해라는 분들의 얘기가 마치 국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토론회 현장,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매도자 근저당의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었던 토론회 현장에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라는 이런 소감으로 제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클립도 보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범퍼프님 말씀대로 10억을 사실 물론 이제 10억이 큰 돈이지만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나 특히 이제 부동산이 문제되는 거는 사실 서울인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고가 사실 전세 얻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얻기도 힘든 돈이고 특히나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런 문제를 지역과 서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제도 이제 전문가들이 그 지적을 했었어요. 아니 지금 취득세 중과 이거를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다졌다. 이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